영혼의 공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음 일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기 바란다. 바랑 부인이 첫 회견, 첫 한마디, 첫 시선으로 나를 가장 강한 애착의 포로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 완전한 신뢰감, 그 뒤로도 절대로 어긋남이 없는 신뢰감을 내 마음속에 심어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내가 느낀 것이 실상은 연애 감정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들 두 사람의 관계를 더듬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 같은 가정이 온당치 않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때의 정념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서 정념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는 엄청나게 인연이 먼 마음의 평화, 안정, 깨끗함, 무사, 안심 등과 같은 감정을 동반했을까?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세련된 사랑스러운 부인,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 듯한 나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지체 높은 부인. 그녀가 가져다 주는 관심의 다소에 의해 이른바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부인에게 처음으로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하여 나는 그러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완전히 그녀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확신이라도 가진 듯이 금방 그토록 자유롭고 그토록 편안한 기분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째서 일시적인 당황도 부끄러움도 거북스러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천성으로 부끄러움이 많고 쩔쩔매는 철부지인 내가 어떻게 해서 첫날 첫 순간부터 10년 뒤 아주 깊은 사이가 되었을 때나 비로소 저절로 몸에 배게 되는 그 태연한 태도와 정다운 말과 친숙한 말투로 그녀를 대했을까? 내가 연애를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욕정이 있었기에 하는 것이다. 그런 연애라면 내게도 있었다. 그러나 불안도 없고 질투도 없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물음은 내가 내 자신에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과 같아서 한 번도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 편에서도 절대로 내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매혹적인 부인에 대한 나의 감정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색다른 것이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기묘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의 처신이 문제였다. 그 점을 차근히 이야기하기 위해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식욕이 나지 않는 식사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시중 드는 하녀도 나 같은 나이에 나같이 자라난 사람치고 이렇게 식욕이 없는 나그네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별로 내게 대한 악감정을 여주인의 머릿속에 불어넣지는 않았으나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골 사람으로 수북히 담은 음식을 6사람 몫이나 혼자 먹어치운 동석자에게는 약간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나로 말하면 일종의 황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온 몸을 적시는 새로운 감정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은 사고력이 작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바랑 부인은 보잘것없는 나의 형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에게는 수습공대 주인 밑에서 이런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이 훌륭한 영혼의 주인공을 나에 대한 동정으로 이끌어오면 올수록
내가 떨어져 가는 운명에 대한 그녀의 슬픔은 더해 갔다. 그 상냥한 연민의 정은 태도에도 눈빛에도 그리고 동작에도 나타나 있었다. 차마 노골적으로 나를 달래어 저네브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배신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감시를 받고 있으며 운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저네브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게는 2번 다시 저네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맹세한 결심이 있는 데다가 그녀의 주장이 웅변으로 변하고 설득식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녀의 말이 가슴에 파고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녀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었다. 저네브에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를 바꾼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녀와 나와의 사이에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것 같이 생각됐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보다는 차라리 내친김에 여기 머물러 있는 편이 낫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머물렀다. 바랑 부인은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을 알고 자기의 처지를 위태롭게 해가며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저 동정에 찬 눈길로 말하는 것이었다. 딱한 아기네. 그러면 하느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지. 하지만 크면 꼭 나를 생각하게 될 거야. 이 예언이 그처럼 잔혹하게 실현될 줄은 그녀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곤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어린 몸으로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수습공 노릇도 반쯤 할까 말까 했으니 내 자신의 직업을 익힐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설사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미술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이 사보와 지방에서 내 직업으로 생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목까지 먹고 있던 동석의 시골뜨기가 턱을 휴식시킬 필요해서인지 하나의 의견을 꺼냈다. 하늘이 주신 묘안이라고 했는데 결과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온 것이었다. 그 의견이란 것은 내가 토리노로 가서 개종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호원에서 영혼과 육신 양쪽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공교회의 품으로 들어가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내게 적합한 지위를 찾아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비 문제는 하고 그이는 계속했다. 부인께서 그와 같은 거룩한 일을 부탁만 하신다면 주교 각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 정도의 조치는 배려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 부인께서도 그토록 인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는 접시 위로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자진해서 얼마간의 희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동정은 그다지 고맙게 생각되지 않았다. 가슴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랑 부인은 그런 생각을 제한자만큼 열심히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저마다 분수에 맞게 좋은 일에 기여하면 된다는 것과
각하에게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얄미운 사나이는 자기가 말한 대로 부인이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또 이 일에서 숨은 소득을 노리고 있었으므로 각 처에 있는 소속 사제들과 사전 타합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선량한 사제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두었으므로 나의 이 여행을 망설이고 있던 바랑 부인이 사교에게 이야기하려 했을 때는 완전히 매수가 되어 있었던 모양으로 사교는 선뜻 부인에게 내게 줄 얼마 안 되는 노자를 건네 주었다. 그녀는 굳이 나를 묻게 할 수도 없었다. 그녀 같은 나이의 여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젊은 남자를 옆에 붙들어 두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나이에 나는 가까웠던 것이다. 내 여행이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에 의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버린 이상 나는 아무래도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나도 그다지 싫지는 않아서 그렇게 했다. 토리노는 저네브보다 멀지만 수도인 만큼 정부나 종교가 다른 도시보다는 안너시와의 관계가 밀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랑 부인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는 것이므로 여전히 부인의 지도 아래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기분도 들었다. 오히려 부인 가까이서 사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큰 여행을 한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싹트기 시작한 나의 방랑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내 나이에 산과 산을 넘어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서 친구들을 내려다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여행은 저네버 사람들에게 거의 누를 수 없는 유혹이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다. 그 시골뜨기는 이틀 후에 아내와 더불어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맡겨져서 두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내 지갑은 바랑 부인이 보태줘서 든든하게 된 것을 두 사람에게 맡겼다. 게다가 부인은 다시 자질구레한 지시까지 곁들여 얼마간의 용돈을 슬쩍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성수요일에 길을 떠났다. 내가 안너시를 출발한 다음 날 아버지는 친구 리발 씨와 함께 나를 뒤쫓아 이곳에 왔다. 이 친구분은 아버지와 같은 시계업을 하는 이로 기지가 있고 글 재주도 뛰어나 라모트보다 시를 잘 지었으며 말 재주도 거의 그에 버금갈 만큼 능란했다. 그 위에 더할 나위 없이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으나 격에 안 맞는 문학 취미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희극 배우 한 사람을 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들은 바랑 부인을 만났다. 그리하여 같이 내 운명을 슬퍼했으나 그저 그것으로 그쳤을 뿐 쫓아와서 나를 붙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들은 말을 타고 나는 걷고 있었으므로 쉽사리 뒤쫓아올 수 있었는데도 똑같은 일이 베르나르 외삼촌에게도 있었다. 그는 꽁피뇽까지 왔다가 내가 안느시에 있는 것을 알자 거기서 저네버로 돌아가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